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보대 플랫을 가지고 제어기를 설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여러분 책의 10.1, 이 가운데 있는 그 그림에 관한 것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저주파 일대의 룹 게인 값이 여기 G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오픈 룹 트랜스퍼 펑션의 이제 크기하고 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크기만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주파일 때는 개인값을 크게 하고 저주파일 때는 작게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어떤 박스를 피해서 그 룹 게인을 설계하는 거였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여기서 오메가 C는 바로 이 룹 게인이 1 혹은 0데시벨이 되는 그 주파수를 의미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PID 제어를 지금 이러한 그 철학으로 설계를 했을 때 그 스테빌리티,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지금 그 룹게인의 이제 그 크기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위상도 이렇게 봐야 된다. 만약에 위상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네모 박스, 이 네모 박스를 위상에 정의된 이 네모 박스를 통과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그 위상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게 박스를 피해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퍼포먼스도 만족을 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퍼포먼스에 대한 개념이고요. 고주파, 저주파의 퍼포먼스, 어떤 성능에 대한 것이고, 지금 여기 그려놓은 이 박스라는 것이 바로 이 스테빌리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은 오늘 우리가 그 나이퀘스트 스테빌리티 크라이테리언, 나이퀘스트의 안정성 그 판별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서 우리가 아마 다음 주쯤에 이 박스에 대한 그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 퍼포먼스를 만족시키는 이 L입니다. LJ 오메가의 얘는 크기고 얘는 이제 LJ 오메가의 위상인데, 일단은 이 퍼포먼스를 만족시키는 L을 설계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조금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이건 이제 주파수 영역에서, 그죠? 주파수의 어떤 요구 조건, 그러니까 저주파, 고주파에서의 요구 조건이 있을 때 이 B번이 이제 그러한 제어기 설계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를테면은 지금 어떤 그 스텝 인풋, 계단 입력에 대한 출력이 이런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상한과 하한을 정해놓는 거죠. 이게 어떤 설계 조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오버슛이 그 MP 있었죠. MP 값이 어느 정도 이하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그러니까 이 값이 최종 값으로 수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또 얼마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러한 요구 조건들이 있을 때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이 제어기를 설계하는, 타임 도메인 리스폰스가 시간 영역에서의 그 출력 값이 어떤 이런 그 상한과 하한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도록 하는 그런 제어기 설계법은 뭘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지식을 오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 몇 주 전에 본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거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MP라든지 어떤 TS, 뭐 TP, TD 이런 그 타임 도메인 스페시피케이션이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그 타임 도메인 스페시피케이션을 그 CL4, 우리가 관심 있는 그 클로즈 룹 시스템의 그 폴의 위치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MP에 대응되는 것은 어떤 댐핑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댐핑 값. 그 댐핑 값은 이 선으로 지금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세타가 있으면은 그 댐핑 값이 사인 세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선의 어떤 각도하고 연관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그라미 있었죠. 이 동그라미는 오메가 n이었습니다. 그 오메가 n하고 관련돼 있는 그 요구 조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 이 직선은 시그마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시그마는 이 제타 오메가인데, 제타 오메가 n이 TS, 이 세틀링 타임하고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있는 타임 도메인 스페시피케이션을 어떤 이 폴의 어떤 요구 조건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타임 도메인 스페시피케이션, TR, TD, MP, TS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되는 오메가 N, 오메가 D, 뭐 시그마, 제이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오메가 N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 폴의 위치를 정의하는 그 영역, 영역들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타의 경우, 제타가 주어지면은 보통 이런 영역, 제타가 어떤 특정 값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영역이 되고요. 또 오메가 n이 특정 값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은 이쪽 영역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이 ts랑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ts 값이 어떤 값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직선, 이 y축의 평행한 직선의 이 왼편에 해당되는 그 영역.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은 보통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폴의 영역을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GD 이렇게 플란트 컨트롤이 이제 주어지고 이게 피드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어기를 설계를 하는데 우리가 그 지난주에 PID 제어기 설계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PID 설계를 보데플랫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설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간 영역에서 어떤 요구 조건이 주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디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스텝 리스폰스가 여기에 어떤 스텝 인풋을 넣었을 때 이 y 출력이 나올 겁니다. 그 출력의 TP 값이 1초가 됐으면 좋겠고 오버슛이 5%, 0.05가 됐으면 좋겠다. 예, 이런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PD 제어기를 한번 설계를 해보자는 겁니다. 여기 있는 K는 1로 세팅을 하고요. 그래서 G가 주어지고 이 요구 조건이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때의 PD 제어기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요. 이 주어진 이 TP를 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폴을 위치시키고 싶은지 그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TP하고 MP를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TP하고 뭐 MP 혹은 뭐 TR, TS가 주어졌을 수도 있겠죠. 이 시간 영역에서의 어떤 스펙을 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폴의 위치에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보겠습니다. TP는 오메가 D분의 파이 이런 뭐 공식이 있었습니다.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TP가 1초라고 주어졌으니까 오메가 D가 파이가 돼야 됩니다. 파이 레디안 퍼 섹. 헐즈 아니고요. 레디안 퍼 세크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MP, 오버슛은 공식이 이렇고 이게 0.05니까 이 식으로부터 제이타가 0.690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스템이 2차 시스템이라고 하면은요. 그 2차 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그 폴의 위치. 그 폴의 위치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자, 기본적으로 폴은 마이너스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 D고요. 2차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서 시그마는 제이타 오메가 N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D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타 값을 알고 있습니다. 0.6901이라고요. 그래서 오메가 N만 안다면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CL4를 위치시켜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최초에 우리한테 주어진 이 GS가 갖는 폴의 위치는 0하고 마이너스 2입니다. 0하고 마이너스 2라는 것은 0 같은 경우에 지금 LHP에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리스폰스, 입력에 대한 리스폰스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TP가 1이거나 MP가 5% 이러한 반응을 우리에게 주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TP가 1이고 MP가 5%가 되기 위해서는 폴의 위치가 이런 형태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제타가 0.6901이고 오메가 D가 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N을 이제 알면은 이게 다 결정이 되고 우리가 PD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하면 되냐면은 기존의 폴의 위치가 0하고 마이너스 2에 있는데 PD 제어기를 통해 가지고 폴의 위치를 어디로 바꾸면 됩니까?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n을 알기 위해서 오메가 d는 오메가 n 루트 1 빼기 제타 제곱이라는 이 식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 제타를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d도 알고 있으니까 오메가 n은 여러분 계산기로 알 수 있습니다. 오메가 n이 4.341 레디안 퍼 세크라고 계산이 되면은 그러면은 시그마 값은 제타하고 오메가 n 곱하면 2.996이 되고 그래서 s는 마이너스 2.996 플러스 마이너스 j3.141이라는 값이 얻어집니다. 물론 이게 단위가 있습니다. 이 오메가 n의 단위 레디안 퍼 세크, 오메가 d의 단위 레디안 퍼 세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폴도 무차원이 아니고 단위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가 폴을 얘기할 때는 보통 단위를 많이 생략해서 씁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주파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이 단위 이거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것을 그냥 마이너스 3 더하기 빼기 j3 이렇게 근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사를 하면은 이러한 폴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다항식, 2차 시스템, 2차 다항식은 이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s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제곱은 0의 근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 3제곱을 이렇게 우측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3제곱이고 여기 이게 제곱이니까 루트 씌우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j3이 됩니다. 그리고 실수분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주면은 s의 제곱 더하기 6s 더하기 18이 되고 그래서 2차 시스템의 그 특성 방정식 그러니까 전달함수의 분모에 해당되는 s의 제곱 더하기 6s 더하기 18 그것을 0으로 놓으면은 그 근이 이제 이게 돼야 되고 이 근은 특정한 제타 오메가 n 오메가 d를 암시하는데 그것이 파이 그 다음에 0.6901 4.341이 되고 그것을 타임 도메인 스펙으로 바꿔주면은 TP가 1이고 MP가 0.05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요구 조건 이걸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PD 제어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폴을 움직여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PD 제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CL4의 위치가 바뀔 것이고 그 CL4를 계산하는 방법은 1 더하기 L은 0의 S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GCL Closed Loop Transfer Function 지난주에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Closed Loop Transfer Function의 분모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1 더하기 L입니다. 이 1 더하기 L을 0으로 만드는 그 S가 CL4이기 때문에 1 더하기 L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1 더하기 G는 SS 더하기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D가 KP 더하기 SKD니까 그 양변에다가 S 더하기 2를 곱해주면 이게 2차식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SRP에는 계수에 KD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에는 KP가 있습니다. 그래서 KD하고 KP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이고 이게 제어 설계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특성 방정식 이거하고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은 KD가 4가 되고 KP가 18이 될 때 지금 이 특성 방정식이 그죠? PD 제어를 해서 얻은 이 특성 방정식이 이러한 해를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 TP가 1이 되고 MP가 0.05에 가까운 그런 그 상황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 스펙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PD 제어 같은 걸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지만은 또 여러분이 숙제를 하지 않으면은 간단함이 절대 간단함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에서 숙제를 내드립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드론이고요. 이게 여러분 한 2, 3년 전 그 선배들이 만든 그 모기인지 말벌인지, 이게 말벌이군요. 이게 와습, 이게 말벌이기 때문에. 이 말벌을 퇴치하는 그런 드론을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로 말벌 퇴치는 하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이 개념이 상당히 신선해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숙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드론에 사실 여기 프로펠러가 두 개 더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그 두 개짜리 프로펠러를 가진 드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F1과 F2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 그 모기약입니다. 모기약 그 기다란 이제 어떤 그 이제 그 모기약을 가지고 있는 안에 담고 있는 용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용기가 있고 그 용기 끝에서 이 자꾸 모기라고 하는데 이 말벌 그 퇴치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분사가 되면은 이렇게 어떤 힘이 발생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어, 드론의 중심에서 어떤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세이타 이게 뭐 롤각이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이 롤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F1, F2도 영향을 주겠죠. 이것도 모멘트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 F1, F2, FS 세이타 사이의 관계식을 여러분이 한번 도출을 해 보시고요. 뭐 뉴턴 역학으로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S를 0이라 세팅하고 세타는 좀 작은 값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F1 빼기 F2를 U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이게 PD 제어를 이제 설계하는 건데요. 이 PD 제어를 통해 가지고 최초의 드론이 가지고 있는 이제 폴이 있을 텐데 그 폴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뭐 TS 그다음에 MP 이렇게 요구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바로 이렇게 폴의 위치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폴에 대응되는 뭐 TS, TP, MP, 뭐 TD 값이 다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깔끔하게 그냥 폴의 위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의 위치를 만족시키는 PD 제어기를 설계하세요라고 줘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PD 제어가 작동을 잘하는지 여러분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시뮬링크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FS를 0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FS가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이렇게 PD 제어는 그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FS가 0일 때의 상황은 잘 핸들링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FS가 있다면은 여기서 FS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말벌 퇴치약이 발사가 되는 상황이죠. 그때는 이게 일종의 이 드론 입장에서는 이게 디스터번스, 이게 외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란이 생기게 되면은 PD 제어가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은 PD 제어가 에심토틱 스테빌리티는 만족하지만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세타 값이 0으로 안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세타가 0으로 딱 가져야지 이게 안정하게 딱 이렇게 호버링을 하면서 말벌 퇴치를 계속 수행을 할 텐데 이 세타 값이 0이 아니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이 조준 각이 이게 틀어지게 되고 그러면 퇴치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디 스테이트 값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PID 설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PID 설계까지 한번 재밌게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주파수 영역에서의 요구 조건이 있을 때 제어기 설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로 돌아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보데 플롯을 사용해서 특히 이 크기, LJ 오메가의 크기를 사용한 제어기 설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스테빌리티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PID 제어기를 이 어떤 퍼포먼스, 성능의 관점에서 설계했을 때 그 PID 제어기가 그 안정성이 깨지는 경우를 봤죠. 그것은 바로 이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고 그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위상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추가로 생각해야지 이 주파수 영역에서 요구 조건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제어기 설계를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 새로운 박스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박스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 이론을 오늘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 약간 추상적이고 또 다소 수학적이어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찬찬히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이론이라는 것이 이름이 뭐냐? 아규먼트 프린서플입니다. 우리말로는 무슨 편각 원리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 번역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여러분 책 6.3.1에 나와 있습니다. 책을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이게 또 내용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최대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복소평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복소평면이 있고요. 이 복소평면상에 어떤 이렇게 그 곡선인데 닫힌 곡선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원이라고 그랬지만은 이 꼭 원일 필요는 없고요. 이 원의 위치가 뭐 이렇게 RHP에 있을 필요도 없고 뭐 LHP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원점을 감고 돌아도 되고 뭐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임의의 닫힌 곡선이 있고요. 여기에 S가 있습니다. S는 복소평면상의 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복소수인 거죠. 이 복소수가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이를테면 뭐 3이라고 합시다. 이 3이라는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원을 따라서 자신의 값을 변화시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지금 이렇게 이 방향,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그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3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가 뭐 2 더하기 j 로 갔다가 1로 갔다가 이제 2 빼기 j로 갔다가 다시 3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일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 값이 이렇게 원을 따라서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뭘 생각하냐면은 HS라는 걸 생각합니다. HS는 뭐 전달함수인데요. S에 대한 어떤 함수입니다. 이 전달함수가 세 가지 종류를 생각합니다. S 더하기 1일 때, S 빼기 1.5일 때, S 빼기 1.5분의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그 기존에 배운 폴 제로 개념으로 생각하면은요. 이건 폴이 1.5에 있을 때죠. 전달함수에 폴이 1.5에 있을 때. 이것은 전달함수의 제로가 1.5에 있을 때, 제로. 이 분자잖아요. 1분의 S 빼기 1.5이기 때문에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 그건 우리가 제로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제로. 제로가 1.5. 이것은 제로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이 지금 S 있죠? 이 S가 이걸 따라 도는데 이렇게 따라 도는 S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 봤을 때 이 곡선이, 이 닫힌 곡선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할 것이냐를 보는 겁니다. 예. 이 닫힌 곡선을 영어로는 컨투어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컨투어가 어떤 식으로 이 H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S 더하기 1인 경우를 보시면은요. 그냥 S에다 1을 더하는 겁니다. 뭐 어찌 보면은 지금 이 그 원을 이 실수축을 따라서 1만큼 이동시킨다고 뭐 생각해도 뭐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에서 그 다음에 2 더하기 j로 갔다 1로 갔다가 2 빼기 j로 갔다 3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각각의 값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이제 HS 그렇죠. 이제 S가 이렇게 매핑이 돼서 H가 어떤 이제 매핑 펑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매핑 펑션 그 값, 그 HS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입을 해보면은 3 대입하면 뭐 4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j를 대입하면은 3 더하기 j가 되고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은 뭐 2가 되고 2 빼기 j 대입하면은 3 빼기 j가 되고 3 대입하면 4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닫힌 곡선으로 대응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h값이 s 빼기 1.5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실수축을 따라서 1.5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죠. 마이너스 1.5만큼요. 그래서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역시
이 어떤 시퀀스, 이 수열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수열이 나오게 되고, 그 말은 뭐냐면은 아까 3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1.5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 0.5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는 더 내려가는 거죠. 0.5 빼기 j, 여기 지금 빼기입니다. 빼기 j로 갔다가 1.5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s 빼기 1.5분의 1인데 이건 약간 복잡합니다. 이 복소수가 이제 분모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리화라든지 조금 추가적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3을 대입하면은 1.5분의 1입니다. 1.5분의 1은 뭐 이쯤 있을 거고요. 2 더하기 j를 대입하면은 이번에는 0.5 더하기 j, 약간 0.5 더하기 j였는데 이게 역수를 취합니다. 역수를 취하면은 이 아이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자 분모에다가 0.5 빼기 j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허수부가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2-j에 대응되는 값은 이 값이고 역시 분자 분모에 0.5 더하기 j를 곱해주면은 이번에는 1.25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실수부 허수부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뭐 이런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 관찰을 해보면은요, 이 제로가 있는 경우요, 제로. s 더하기 1, s 빼기 1.5 이렇게 트랜스포 펑션이 제로만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 이, 이 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 도는 방향이 아까 이 반시계 방향이었는데 역시 이 아이도 똑같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유지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가 이렇게 뒤집혀지면서 이 분모로 가면서 허수부의 이제 부호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던 애가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 보실 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건데요. 지금 s 더하기 1은 제로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제로가 있냐면은 마이너스 1에 제로가 있죠. 마이너스 1에. 이 마이너스 1에 제로가 있는데 이 제로가 원래 이 컨투어 있지 않습니까? 이 S가 지금 이렇게 따라서 도는 이 닫힌 곡선 컨투어 바깥에 제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깥에 제로가 위치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쪽 HS도 어떤 이제 컨투어가 나오는데 이 HS가 이 원점을 끼고 돌지 않습니다. 원점을 끼고 돌지 않는다. No encirclement of origin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S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돌고요. 이렇게 S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되 지금 이 HS는 원점을 끼고 돌지 않는다. 근데 지금 S 빼기 1.5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S 빼기 1.5는 S 빼기 1.5를 0으로 만드는 그 S, 그 제로가 이 컨투어 안에 존재하고요. 컨투어 안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금 HS는 이 원점을 끼고 돌게 됩니다. 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안에 제로가 안에 있어야만 이런 식으로 HS가 원점을 끼고 돌겠구나라는 것이 명확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예.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은 이 HS가 갖고 있는 제로의 위치, 제로가 이 컨투어 안에 있느냐 아니면은 컨투어 이렇게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HS, 이렇게 매핑돼 가지고 온 이 컨투어가 원점을 끼고 도느냐 돌지 않느냐를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떨까요? 이 폴의 경우를 보시면은요. 폴은 지금 제가 x로 표시를 했는데요. x가 폴이고 이 동그라미가 제로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이 컨투어 안에 폴이 들어있는 경우고요. 컨투어 안에 폴이 들어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HS가 원점을 끼고 돕니다. 아까 제로하고 똑같습니다. 이 제로 경우처럼 이렇게 원점을 끼고 돌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폴이 컨투어 안에 있게 되면은
HS가 원점을 끼고 돌게 된다. 다만 이거하고 다른 점은 제로인 경우에는 S의 이 도는 방향, 이 반시계 방향하고 동일하고요. 이거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반시계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지금 어찌 보면 아규먼트 프린서플입니다. 이걸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굉장히 간단한 예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은 그것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흥미를 잃기 때문에 그냥 그 일반화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컨투어 안에 제로가 하나 들었고 폴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제로가 하나가 들어있으면은 HS가 원점을 한 번 끼고 도는데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했었고요. 폴의 경우에는 역시 원점을 끼고 도는데 시계 방향으로 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폴하고 제로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경우에는 이 아이가 HS가 원점을 끼고 돌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로인 경우에는 원점을 끼고 도는데 반시계 방향이었고 이 아이는 원점을 끼고 도는데 시계 방향이니까 뭔가 반시계 시계가 합쳐져 가지고 상쇄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따져보면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쇄가 돼서 HS가 원점을 끼고 돌지 않는다. No encirclement of origin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HS가 이렇게 폴 2개하고 제로 1개로 주어졌는데요. 폴 2개는 컨투어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는 바깥에 있습니다. 그렇죠? 컨투어 바깥에 있습니다. 자, 바깥에 있는 제로는 원점을 끼고 도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로가 바깥에 있으면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원점을 끼고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투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컨투어 안에 폴이 들었느냐 제로가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원점을 끼고 도는 어떤 그 현상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폴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하나가 들어 있으면은 원점을 한번 이게 지금 반시계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끼고 돈다고 했고요. 근데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얘가 한 번 끼고 돌고 얘가 또 한 번 끼고 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HS가 이렇게 2번 원점을 끼고 도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2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한 번 끼고 돌고 이 아이 때문에 한 번 더 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번 도는 상황이 됩니다. 이 나이퀴스트 플롯 나중에 이제 결국 연결시키겠지만은 이 나이퀴스트 플롯을 궁극적으로 그리게 됩니다. 근데 나이퀴스트 플롯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곡선이 막 베베 꼬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지금 원점을 몇 번 도는지 뭐 이걸 굉장히 알기가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원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선을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선을 딱 이렇게 한번 그어봅니다. 직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그 직선을 통과하는 점이 지금 이렇게 2점이 있습니다. 이 2점. 2점이 있고요. 이 2점이 어떻게 도냐면은 지금 이 방향을 따라가 보면은요. 방향을 따라가면은 지금 이 아이는 여기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돕니다. 네, 왼쪽에서 오른쪽.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역시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2번 도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직선을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직선을 그어가지고 그 직선하고 만나는 그 점, 그 점이 그죠? 그 점에서 이 화살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게 이제 시계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뭐 반시계 방향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